이거는 발목 유연성이 좋아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유연성이 물론 도움이 많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꼭 이해하시고 수영장에 가셔서 바로 한번 적용해보세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발차기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회초리 효과에 대한 이론을 그대로 발차기로 가져와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실제로 일반인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여기에 맞는 맞춤 교정법까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회초리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이 회초리가 일반 막대기보다 더 찰지고 적은 힘으로도 큰 타격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탄성이었습니다. 탄성. 순간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휘어지면서 이게 되돌아오려고 하는 이 힘에 의한 이 타격감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자, 우리의 발목도 이 탄성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접영킥이나 자유형킥을 순간적으로 임팩트를 빵 줄 때 이 다운킥을 할 때 물의 저항이 강하게 걸리면서 우리의 발목 이후에 발등이 순간적으로 휘어집니다. 휘어진 상태에서 탄성이 걸리고 임팩트가 걸리는 거죠. 그럼 발차기가 많이 능숙하지 못하신 분들은 대부분은 이 탄성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발차기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도 뒤에서 영상에서 확인해 볼 건데, 결국에는 이 탄성을 만들어낼 때 물의 저항을 크게 만드는 방법이 중요해요. 당연히 물의 저항을 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내 발에서 물 안으로 강하게 차면 찰수록 물의 저항은 더 커질 겁니다. 또한 물의 밀도를 공기를 완전히 제외시킨 상태에서 차게 돼도 물의 저항이 그만큼 높아지겠죠. 첫 번째였던 발차기에 힘을 키우는 방법은 무릎에 어느 정도의 그 굽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임팩트를 주는 방법이 있고요. 물의 밀도를 키우는 방법은 물 안에서 발차기를 차게 되면은 공기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물의 저항을 만들어낼 수 있고, 여기서 발차기가 좀 무겁다 싶으면은 발목 이상까지 살짝 올라와 주면서 발차기를 차주면은 공기가 섞인 상태에서 발차기를 차기 때문에 물의 저항 또한 약해진 상태에서 발목을 밀어주기 때문에 좀 더 편한 발차기를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극대화 시켰을 때의 회초리 효과에 대한 그 효과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자유형 같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적으로 치는 발차기 같은 경우는 무겁게 계속 차면 찰수록 내 몸은 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유형 발차기 같은 경우는 물 표면 위에 발목까지만 올려차게 돼서 이 공기의 비율을 좀 섞어서 물의 저항을 조금 약하게 만들어서 내가 강하게 누르지 않고 충분한 추진력을 만들어내면서도 가볍기 때문에 몸의 흔들림도 좀 잡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형 같은 경우는 복숭아뼈 위에까지 수면 위로 올려 차는 거를 좀 추천을 많이 드리죠. 자, 접영 출수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항을 많이 만들어내면 만들어낼수록 좀 좋은 편에 속해요. 왜냐면 우리가 출수킥을 제대로 눌러 차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제대로 받기 때문에 물의 밀도를 최대한 만들어 주면서 발차기를 차면은 훨씬 더 잘 뜨겠죠, 당연히. 그런데 접영을 할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메커니즘이 출수킥을 찰 때는 발이 물 위로 떠 있는 상태예요. 왜? 가슴이 눌러져 있다면 시소의 원리로 발은 살짝 위로 올라와 있겠죠. 그 상태에서 발차기를 차니까 공기를 섞어서 차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타이밍을 조금만 더 늦게 차게 되면은 출수킥 자체도 발을 최대한 떨어뜨린 상태에서 발차기를 차면 물의 밀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고요. 그만큼 이 타이밍을 늦춘다면은 우리가 캐치를 하는 과정에서도 확실히 리커버리 할 때쯤에 대한 타이밍으로 맞춰지겠죠. 그러면 리커버리에서 훨씬 더 걸리지 않고 임팩트를 더 걸리면서 이 사이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접영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까지 한번 확인해 보면서 피드백 영상까지 한번 봐볼게요. 자, 킥을 보시면 지금 왼발에 비해 오른발이 좀 뻣뻣하시죠? 자, 이 발목 꺾이는 것 자체가 족저 굴곡이라고 하는 건데, 발등으로 확실히 물을 누르게 되면 물의 저항으로 인해서 회초리 효과, 발의 족저 굴곡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오른발에서 물의 저항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않아서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력에 임팩트가 걸리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발차기를 차시는 게 밸런스적으로는 너무 안정적이에요. 그래도 이 부분을 교정하시기 위해서는 무릎을 어느 정도 굽히면서 발목의 힘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발차기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회초리 효과를 극대화 시키려면은 발목을 쭉 펴서 힘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줘야 하지만, 실제로 이 느낌을 느껴보기 위해서는 발목의 힘을 완전히 빼고 무릎을 살짝 굽히면서 임팩트를 제대로 발등에 전달해 주어야
물을 제대로 미는 느낌을 잘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조금씩 그 느낌 살려가지고 발목의 힘을 조금씩 늘려나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병에서의 출스킥인데, 임팩트를 제대로 나타내는 출스킥은 공기의 비율을 좀 줄이면서 더 큰 물의 저항을 만드는 동작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더 무거운 저항으로 인해서 몸을 위로 출수를 시켜주는 동시에 발목에 굴곡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회초리 효과로 더 큰 추진력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출스킥은 가슴 누르기 동작이 끝난 다음에 무게중심 자체는 앞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발이 위로 뜬 상태에서 발차기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물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발차기를 차는 경우가 많지만, 타이밍을 한 타이밍만 늦춰서 차게 되면 다시 물 안으로 들어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발차기를 찰 수 있고, 리커버리 또한 가볍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분 같은 경우는 유선형이 되게 잘 잡혀 있죠. 밸런스가 안정적이란 뜻인데, 우리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요소는 발차기예요. 발차기를 무거운 저항 안에서 강하게 차게 되면 밸런스는 무조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유형 발차기를 강하게 찰 때는 발목까지 높이를 차게 되면서 적당한 공기를 섞어서 밸런스까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어 밸런스가 좋으세요. 자, 코어 밸런스는 좋은데 발차기까지 약하게 차시니까 뭔가 조금 추진력이 자기의 강점을 잘 못 살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발차기를 강하게 차주시면서 부족한 추진력을 좀 더 높여주시고, 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공기의 비율 잘 생각하시면서 밸런스 유지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추진력 강화까지 가져가시는 발차기를 차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 수영장에서 발차기를 접목시켜 보면서도 따로 발목 유연성에 대한 운동을 해주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되겠죠. 무릎 꿇고 발목을 펴고 앉아있는 방법도 있고요. 발끝에 폼롤러를 고정해가지고 발목을 쭉 늘려주는 스트레칭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발목 유연성까지 키워나가신다면 발차기는 따라올 자가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